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상담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하는 궁금증 생기시면요. 저희에게 주점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보험스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탑 자산관리 보험장 이은희 전문가님, 보험 똑순이 조윤아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보험장 이은희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든든하고 짱짱하게 보험장 이은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건 좀 아니지 싶은 보험들, 장롱 속에 증권 꼭꼭 묶여놓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까워서, 납입 기간 좀 아까워서 때로는 또 손해볼까 봐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결정장애 이번에 싹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과 관련해서 결정장애를 겪고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 시간 주목하셔서 어떤 결정이든 저희가 편안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똑소리 나는 우리 조윤아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똑순이 조윤아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님께서 가장 많이 상담 의뢰를 주시는 CI 보험에 대해서 똑소리 나게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똑소리 나는 여러 가지 현명한 해결책, 방법들,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보험스쿨 1교시부터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 궁금증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CI 보험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 중병 상태가 발생했을 때 사망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요즘 이 CI 보험 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두 전문가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실지 두 분의 의견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 보험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은희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고요. 조윤아 전문가님은 X를 택하셨습니다. 두 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은희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먼저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2000년도에 나왔을 때요. 굉장히 좀 열풍을 일으켰던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 나온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에서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일부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중대한 질병에 지급이 된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CI 보험에 대해서요. 중대한 질병이 지급이 된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 중대한 질병이 어떤 부분이 중대한 질병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심근경색, 중대한 신장질환, 말기 폐질환 뭐 이런 중대한 그리고 50% 이상의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을 중대한이라고 지금 정의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례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뭐 이런 말기 폐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25%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아야만 지급이 돼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요 바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요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받는다. 급성심근경색 나 지금 들어갔어. 이런데 바로 지급이 받는다. 이런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장점이라고 본다면요. 이 종신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이 가능하죠. 예, 세 가지가 되는 보험이에요. 종신보험도 되면서 종신보험이 필요 없을 때는 연금 전환도 가능하면서 그 중간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먼저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연금 전환이 된다는 이런 부분, 만약에 질병이 안 걸렸을 때는요. 연금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세모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 일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각이 많이 됐던 상품인데 또 만약에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는 연금 전환까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품이다. 그래서 세모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반면에 우리 조윤아 전문가님께서는 X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종신 CI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으로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CI 보험은 주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망의 목적인 종신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봤을 때는 보험료가 훨씬 비싼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CI보험에 X를 드린 이유는 바로 최초 1회, 일회성으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X를 드렸는데요. 다음 제가 표를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만약에 30세 남성이 20년 납으로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CI보험으로 암 진단 자금을 5천만 원 받기 위해서는요. 월보험료 12만 5천 원 정도의 월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일반 보장성인 암보험으로 5천을 준비하시면요. 약 6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CI보험에는 포괄적으로 많은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부분도 말기 간질환이라든지 말기 폐질환 또는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각각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면요. 말기 신부전증으로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8,200원 정도만 납부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5대 장기 이식 수술 또한 480원 정도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화상 또는 부식 또한 240원 정도면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중대한 수술도 CI에서는 지급이 되지만 그 부분도 1,700원 정도면 5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각각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과 이 말기 중대한 수술과 말기 폐질환 이런 부분들을 따로 준비하셔도 약 7만 원 정도면 보장성을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종신에 대한 니즈가 아니시라면 저는 CI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으로 각각 준비하시는 게 훨씬 가심비와 가성비까지도 챙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X를 선택했습니다. 네, CI 보험은 보험료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같은 암보험 보장을 받을 때 2배 가까이 보험료가 차이 난다는 점, 차라리 각각 보장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은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근데 이제 CI 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증권에는 CI라고 안 써 있어. 그래서 나는 CI 보험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또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름이 좀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나와 있어요. CI 종신보험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 퍼펙트라 리빙케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증권을 한 번쯤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사례를 좀 이제 가까운 지인분께서 예를 좀 들어봤는데요. 회사원 다니시던 분이신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네. 예,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혼수 상태로 한 달가량을 있으셨거든요. 현재는 지금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요. 지금 1억 원의 K사의 1억 원 정도의 종신 CI에 네. 가입되어 계셨습니다. 근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유장애가 남아야 되죠. 아, 네, 그래요. 지금 요양병원에 가셨다는 거는 굉장히 위독한 상태인 거잖아요. 일반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 지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CI 보험의 장점이었던 그 중대한 질병에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요. 6개월 지났을 때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급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25% 이상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납입 면제와 같이 납입 면제를 받으시면서 6개월 이후에 25% 후유장애 남았을 때에는 8천만 원의 지급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가족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예, 이런 게 가장들이 종신에 대한 니즈, 이분이 갑자기 사망하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종신에 대한 니즈가 있으셨고 또 건강하셨다면은 또 연금으로 또 전환해서 쓰실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으로 그리고 또 그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아까 그 조윤아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각각 준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대로 또 각각 이렇게 보험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윤아 전문가님의 또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저도 시청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CI 보험을 가입하신 시청자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신장 이식 수술은 5대 장기 이식 수술에 포함되다 보니까 중대한 수술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CI 진단 자금을 지급을 4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암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많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I 보험은 한 번 지급을 받고 진단 자금이 소멸이 되다 보니까 진단 자금 4천만 원을 받고 나니까 암 진단 자금을 이제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이미 신장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당장은 보험을 가입하실 수도 없고 또한 가입을 하실 수 있더라도 유병자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훨씬 더 비싼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 보니 한 번 진단 자금을 받고 그 다음 제2의 제3의 진단을 받으실 경우에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진단 자금이 없다는 게 CI 보험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단점인데요. 그럼 왜 똑같은 진단 자금을 받는데 더 보험료가 CI 보험은 비싸냐? 우리가 암보험은 암보험대로 손해율, 또 아까 중대한 수술은 중대한 수술만의 손해율로 보험금을 책정하는 반면 CI는 어떤 걸 먼저 걸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많은 포괄적인 이 진단비의 전체적인 손해율을 내다 보니까 보험료가 또 비싸고요. 또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100%의 지급률을 가진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보장성으로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CI 보험보다는 각각 준비하시고 100세 시대잖아요. 어떤 질병이 제2, 3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각각 받으실 수 있는 보장성으로 준비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I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 최초 한 번만 진단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부족하다. CI 보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보험료도 높기 때문에 차라리 보장성 보험을 각각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살면서 몇 번이나 다른 병에 걸릴지 모르는데 한 번만 받는다는 건 좀 불리할 것 같기도 해요. 전문가님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CI 보험에 너무 많이 가입되어 계셔가지고요. 네. 지금 가입되어 계신 분들 너무 오랫동안 납입을 했고 또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바꾸자니 굉장히 고민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1교시 보험 궁금증 OX를 통해서 우리가 CI 보험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전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험 독순이 조윤아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45세 네. 여성 미혼인 시청자님께서 저희에게 상담 의뢰를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1교시에도 안내를 드렸던 CI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보장이 된다 해서 CI 보험을 가입했는데 정말 네. 보장이 잘 되는 건지 의뢰를 주셨고요. 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지 상담 의뢰를 주셨던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마침 1교시에서 CI 보험을 다뤘는데 우리 45세 여성 시청자님께서도 CI 보험의 점검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보험 상태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네, 기존에는 네. H생명의 스마트 변액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30년 납으로 납입을 가입하고 계셨고요. 네. 또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부분은 종신까지 보장을 받지만 거기에 돼 있는 특약들 이런 부분들은 다 80세까지만 보장을 받게 설계가 되어 있으셨고요. 또 2016년에 20만 3천 원이라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 종신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사망은 종신까지 보장이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특약은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이고 월 보험료는 한 20만 원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과 어떤 부분이 좀 충족이 잘 안 되어 있었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시청자님은 지금 미혼이셨고 네. 앞으로도 결혼 계획이 사실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종신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보장을 받는 거를 원하셨는데요. 네.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우선은 종신보험이셨고요. 또 나는 보험료를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납부를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30년 납에 거기에 특약들은 갱신형으로 내가 보장을 받는 80세까지는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태였고요. 네. 또 일반적인 진단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대한 진단이기 때문에 내가 아팠을 때 남에게 도움을 안 받고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중대한 질병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또한 종신보험과 또 80세 만기라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목적과는 조금 반대가 되는 보험으로 지금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지금 세 개의 표에 다 X표가 그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기존 보험 상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러면은 테트리스 표로도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문가님 설명을 잘 해주셨죠. 3년 갱신 특약 부분들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점이 많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I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태인데 원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망에 대한 보장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좀 넉넉한 보장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한 부분과는 조금 어긋나 있는 기존의 보험의 상태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존 보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잘 좀 손볼 수 있을지 리모델링 할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대장군 김성군 전문가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릴 보험대장군 김성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어떻게 가입을 하시죠? 보험에 가입할 때 그 설계사님이라든가 어느 지인의 소개로만 하고 가입하십니까?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본인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직업은 어떠냐, 나이는 어떠냐, 또 내가 무엇을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보험 상품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하셨던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참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의뢰하신 분은 45세 미혼 여성이에요. 근데 45세 미혼 여성인데 가입하신 분은 보면은 그 H생명 2016년에요. 그 스마트 변액 유니버설 CI 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무려 23만 3천 원, 20만 3천 원 정도가 나오시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이 그 보험료가 20만 3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분의 나이하고 지금 현재 그 미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혼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그 CI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 CI 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면 종신보험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사망을 하면 나의 그 사망보험금이 남아있는 유가족들한테 그 지급이 돼서 유가족들한테 생활비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러면 45세 여성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이 과연 있었을까요? 자,
이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 보험에 보시면은요, 일단 가입한 연도는 2016년도고요. 납입 기간은 30년이었어요. 자, 보면 여기 보시면 주기약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사망을 하면 나가는 겁니다. 7천만 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약들이 돼 있는데 납입보험료가 20만 3천 원인데 주기약 7천만 원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무려 16만 8천 원입니다. 자, 납입보험료의 거의 한 7, 80%가 이 사망보험금에 치중이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보험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CI 보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그 납입하는 기간 또는 그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혹시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이 CI 보험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수술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보험은 80%형이거든요. 그러면 7, 8이 5,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1교시 때 말씀드렸지만 이 CI 보험은 한 번만 지급합니다. 최초 발생한. 그러면 이분이 암이든 다른 질병이든 어쨌든 간에 처음에 발생한 것만 5,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특약을 한번 보시면은요. 1교시 때 그랬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바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으로 두 번째 CI를 또 보장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암진단 특약. 여기 얘기하는 암진단 특약은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상선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수술 특약도 있고요. 기타 다른 게 있는데 좀 중요한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가로친 부분. 갱신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30년만 내는 게 아니라 80세까지는 계속 오르면서 내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특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분에 대한 이 보험의 문제점을 3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이 보험은 사망 보장에 굉장히 치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 대비 사망 보장의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CI 보험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험보다는 중대한 질병을 보장한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특약 담보가 다 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이다 보니까 납입 기간만 내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도 계속해서 인상하는 금액으로 내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그것은 피할 길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험이 CI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CI 보험에서 조금 더 좀 심화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CI 보험금의 지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설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I 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하기 전에 CI에 대한 어떠한 그 기준에 대한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그 주기약 보험료에서 50% 내지 80%에 대해 선지급을 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급을 하고 그러면 사망을 하실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CI 보험금을 지급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시면 CI 보험금에 지급한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이 되고요. CI 보험금이 만약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시면 현재 주기약 보험료를 다 지급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 CI 보험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까도 1교시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원래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망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비싸거든요.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요양비도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게 되니 이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사망보험을 좀 선지급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가 나온 게 이 CI 보험인데 지금 그러면 대상 질병 어떻게 지급되느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대상 질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질병은 3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중대한 질병, 그다음에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이나 부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중대한 질병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보시게 되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부종, 말기 폐질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로 포함이 되고요. 또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든가 대동맥류 인권 치환 수술이라든가
또는 심장 판막 수술, 오대장기 수술 이렇게 상당히 큰 수술을 받았을 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같은 경우는 신체 표면에 최소 20% 이상이 화상이 되고요. 3도 이상이 돼야지 지급이 되는 어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술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대개 보면 알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질병 중에서도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중에서 일반 건강보험하고 CI보험에서 지급하는 약관상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심화학습하는 기준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한 암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보험에서 보면은요, 여기 글씨는 좀 많이 써 있지만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정상적인 조직세포가 있는데요. 어떠한 물리적이나 화학적이나 뭐 이런 작용에 의해서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많이 증식이 되는 거를 우리 일반 그 건강보험 쪽에서는 그냥 암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CI보험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무슨 얘기냐? 악성 종양세포가 있는데 이 악성 종양세포가 주위의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나오는 침윤 파괴적인 증식에 돼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세포를 침윤하고 파괴를 해서 악성 종양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CI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초기 전립선 아니니까 일부는 또 제외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반암보다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판례에 의해서 일반암 정도가 걸리면 모든 일반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침윤 파괴적이고 증식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암 암 정도에 걸리시면 이 CI보험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암이 아니라 지금 다음에 설명했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문제죠. 자, 중대한 뇌졸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한 뇌졸중은 건강보험에서 보면 뇌 혈액순환 작용에 일어나는 급격한 의식장애와 운동마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급격하게 의식장애라든가 운동마비만 발생을 하더라도 내외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I보험에서는 거민망기 출혈, 뇌내 뇌출혈, 기타 비외상상 머리 뇌출혈, 또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 혈액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발생을 하는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에요. 만약에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뇌졸중 같은 경우는 심신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거리도 많고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중대한 급성심경색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는 내 그 세 개의 관상동맥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서 혈액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좀 수축이 생겨가지고 그 심장 근육이 조직이나 또 그 세포가 괴사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CI보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무슨냐?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또 그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를 해서 다른 거는 빼놓고 빨간 글씨만 보시겠습니다.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 괴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가역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반드시 그 후유장애가 발생을 해야 되고 1교시 때 말씀드렸던 25% 이상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두 가지 조건이 또 충족이 돼야 돼요. 또 첫 번째는 전형적인 심근경색증에 발생하는 그 심전도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면 심근효소가 되는데 CKMB라는 효소와 또 그거를 포함한 다른 그 새롭게 그런 효소들이 나타나야 하는 어떤 증빙이 나와야지만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암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CI보험이 처음에 태동을 했을 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좀 지급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급이 너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사항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한번 다음 장에 보시면은요. 그럼 내가 이 그 CI 보험의 그 보험료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CI 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생명보험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회사보다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은요. 40세 남자가 20년 납 주기약 보험, 그러니까 사망하시면 1억을 받는 조건으로 20년 납 기준으로 한번 보험료를 보면요.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22만 9천 원인데 CI 보험은 중대한 선지급을 한다는 그 개념으로 50%형을 만약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30만 3천 원이 나오고요. 80%형을 선택하면 이분 지금 오늘 요번에 가입 좀 설명드린 이분 같은 경우는 33만 7천 원 이렇게 무려 147%가 비쌉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주고 가입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자, 보험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더군다나 이분은 미혼 여성이고 45세예요. 목적과 자기가 있는 현재 처한 현실과 하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가 만약 살아있을 때 좀 일반적으로 걸렸을 때 받는 그런 그 질병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이분은 그 손해보험사에 20년 납으로 100세까지 보장되는 그 보험으로 준비를 하고요. 보험료는 월 13만 원 정도만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비갱신으로 준비하면 암 진단비 4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전혀 보장을 받던 유사암 1,000만 원이 준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뇌혈관 진단비도 각각 1,000만 원씩과 그다음에 뇌졸중 급성장에 1,000만 원, 그다음 뇌혈관이나 또 허혈성 질환 수술비를 각각 2천만 원을 준비를 하게 되시면 이분은 암에 4천만 원, 그다음에 뇌에 4천만 원, 또 심장에 4천만 원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기타 수술비라든가 다른 담보들도 다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지금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무려 7만 원 정도를 더 절약을 할 수가 있는 상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7만 원을 줄여뒀던 그 7만 원으로 다르게 만약에 저축을 하신다거나 다른 용도로 할인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미래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가 있다는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들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증권 한번 보시고요. 궁금하거나 또는 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드리십시오. 자, 지금까지 설명담번 보험대장군 김성군이었습니다. 네, 김성군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만나볼까요? 네, 오늘 네. 시청자님의 니즈와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요. 그 결과를 조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된 진단비를 잘 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지금 CI 보험인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장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여성분은 유사암, 갑상선암이 굉장히 1, 2위를 다툴 만큼 큰 네.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질병 보장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 퇴직하기 전에 납입이 끝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0년 납이었던 걸 20년 납으로 줄여드리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또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딱 20년만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더 이상은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대 진단인 지금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었던 2대 진단비를요. 뇌혈관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훨씬 진단의 폭을 넓혀드렸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금액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자님은 지금 20만 3천 원씩 총 30년을 납부를 하셔야 됐어요. 그러면 총 7,300만 원 정도의 총 보험료를 납부하셨어야 했는데요. 그 부분을 20년 납으로 변경을 해드리면서 3,100만 원으로 총 납입을 하시면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드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약 4,200만 원 정도의 총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혼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아팠을 때 보장받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나의 노후, 연금 자산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으셔서 이 절약된 보험료로 조금 노후 자산을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보장 범위를 바꾸어 드렸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정말 크게 절감을 시켜드려서 남은 돈으로는 노후 자금까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잘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처음 봤던 표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네. 앞선 표에는 거의 다 X를 제가 드렸는데요. 맞아요. 지금은 20년 납으로 비갱신으로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 있고요. 또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 일반 질병으로 또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해드렸기를 또 정부 5로 변경을 네. 도와드렸고요. 보험료 또한 약 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하시고 또 앞으로 14년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또한 앞으로 24년을 납입하셔야 되는데 그것 또한 앞으로 20년만 납입하면 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폭 줄여드리는 상담을 해 도와드렸습니다. 네, 앞에서 원하셨던 대로 잘 리모델링 해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바뀐 보험 상태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00세 만기로 바꿔드렸고요. 비갱신형, 아까는 특약들의 갱신이 많았는데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뇌혈관 질환 폭넓게 보장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 유사한 보장까지 일반한 보장도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또 여성분이시니까 걱정 없으시게 잘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잘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마음 편히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세요.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가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험 천사 남선희 전문가께서 유병자 보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고민하는 남선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아파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죠. 직장에서도 국가에서도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그 결과가 조금 당황스러우신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최근에 나는 건강관리를 잘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요. 건강검진 결과에 혈당 수치가 높아요. 고지혈이 의심이 됩니다. 식이요법 조절하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결과 나오시면 긴장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이미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고 진단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 실제로 보험이 더 필요하실 텐데요. 막상 보험 가입을 하려니까 왠지 좀 나는 불리하게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 고민이셨던 분들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가입한 보험은 참 많은데 중대한 진단을 받을 때만 보장을 받는 이런 보험만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암 보장만 치우쳐서 암보험 위주로만 가지고 계신 분들 실손보험 하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보완하는 전략을 새롭게 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우리는 얼마만큼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19세 이상 성인 남녀들, 남성은요. 3명 중에 1명이
이렇게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기처럼 왔다가 훅 지나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약을 드셔야 하는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병. 대표적인 예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천식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65세 이상 연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역시나 가장 많은 질병을 보유하고 계신 것은 바로 고혈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 당뇨 순으로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문제는 한 분이 이렇게 한 가지 질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려 내 몸 안에 3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63%나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분 중에 6명 이상은요. 이렇게 만성 질환을 3개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약 드시는 분들, 약 한 봉다리 드시면은 물 마시면 배부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환이 있지만 보험에 가입이 필요해서 준비를 좀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가입을 해드릴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진단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 2년 이내에 사고로 질병으로 입원 이력이 없으셨던 분들,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이제는 내가 보험을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도대체 보험 용어는 좀 어려운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갱신으로 해야 되나 비갱신으로 해야 되나? 저는 오늘 중간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비갱신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혹시 내 나이가 60세 이상 혹은 기존에 갖고 있는 비갱신 보험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갱신 기간을 3년, 5년 짧게 하지 마시고 20년 이상 이렇게 좀 길게 하셔서 갖고 가시는 방법, 보험료가 좀 전략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비갱신으로 또 표준보험과 무해지보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험, 무해지보험 최근에 준비하시는 이유가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내는 기간 안에 혹시 해지하면 환급이 발생이 안 되지만 내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해지해서 환급해서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혹시라도 나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신 분들이라면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이 일부만 발생이 되는 표준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일반보험, 간편보험 이 중에서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기존에 진단을 받고 치료력이 있으셨던 분들, 현재 약 드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고지의 의무를 간소화한 간편보험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일반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험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보험으로, 어떤 보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할까? 가장 선호한 보장으로 몇 가지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입원 일당 첫날부터 나오는 거 많이 나올수록 좋다. 선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보험료 비쌉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1일부터 180일까지 보장받는 입원 일당 너무 비싸요. 이러신 분들 참 많죠. 그런데 아파도 다쳐도 기존에 진단받으신 분들도 입원 일당을 첫날부터 5만 원으로 동네 병원을 가셔도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리지 않고요. 첫날부터 5만 원씩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혈관 질환 진단비죠. 뇌와 심장에 관련한 진단비인데요. 우리가 뇌졸중, 뇌출혈 진단을 받으면 보장을 받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뇌졸중, 뇌경색이 오기 전 단계 그 뇌혈관 진단비를 보장받는 이런 부분 많이들 부족하신 것으로 대부분 분들이 증권을 좀 확인 요청해서 제가 확인해 보면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이전 단계 가슴이 답답한 어떤 협심증까지도 포함한 심장에 관련한 진단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셨던 분들 진단비를 보완하셔야 되는데 요 두 가지로 좀 보완을 하실 수 있고요. 진단비가 너무 좋은 건 알지만 최초의 일에 한 번만 지급을 하고 또
보험료가 비싸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싼 부분을 좀 적은 비용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비, 반복적으로 수술할 때마다 보장이 되는 수술비로 이렇게 채워드린다면 좀 완벽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2가지 정도의 플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기본 계약으로 꼭 들어가는 보장이 바로 이 입원 일당, 첫날부터 5만 원인데요. 다치던 또 내 몸에 어떤 질병이던 입원하시면 5만 원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유 혈관, 뇌에 관련한 진단비, 심장에 관련한 진단비를 각각 이렇게 5만 원씩 그리고 이 두 진단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수술비를요. 1,000만 원. 심내혈관 수술비 안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부정맥이나 심부정까지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이 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플랜입니다. 71대 수술비 추가적으로 더 지급이 가능하고요. 응급실 가실 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 A 플랜이고요. 2번째 플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미 나는 입원 일당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입원 일당을 빼도 돼. 수술비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포괄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기본적으로 뇌나 심장에 관련한 진단비 그리고 뇌나 심장에 관련한 수술비 별도로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우리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5대 기간 중에 특히 폐에 관련한 건강 염려 많이 하고 계시죠? 폐 질환도 관련해서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보장받는 5대 기간에 대한 수술비까지 포괄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B 플랜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험료 궁금하실 텐데요. 30세 기준으로 해서 4만 원. 여성분들은요. 다소 보험료가 40, 50대는 5만 원대. 조금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요. 보험료가 조금 비싼 부분이 보이죠. 수술비를 1,000만 원씩 했던 것을 500만 원으로 줄여서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2번째 플랜 보험도 볼게요. 보험료는 다소 저렴합니다. 입원 일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게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플랜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는 25세에서 65세까지가 가능하고요. 기존에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은 부족했던 뇌와 심장에 관련한 초기에 진단을 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 확보하실 수 있고 반복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수술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플랜 제가 입원 일당 첫날부터 5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잖아요. 이 보험의 장점은요. 보험에 막상 가입했는데요. 막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치료 내역이 없으시고 이런 분들은 보험료만 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시게 되면 건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유병자 보험으로 최초에 가입을 했지만 건강하신 표준체 보험으로 바꿔드리는 그렇다면 보험료는 40% 정도 저렴해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1년에 180일 정도는 6,500번을 내가 매일 걷는 분이다. 이러신 분들은 5% 보험료 할인을 최대 4년간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보험료를 굉장히 줄여서 갈 수 있는 전략적인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플랜 같은 경우는 입원 일당은 빠져 있고 보험료는 저렴하죠. 5대 기간 관련해서 폐 관련한 수술비를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보험이고요. 2가지 플랜 모두 3대 진단 시에는 보험료 납입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해삼교실을 통해서 그동안 문의를 많이 해주셨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망설이셨는데 가입을 좀 해야겠다라거나 다양한 이야기들,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다양한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